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유익한 법이야기 서유기 박지훈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먼저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 여러분하고 임산부한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하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령을 지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 개정안 보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틀니 임플란트가 건강보험료 50% 부담을 해줍니다. 50%. 좋죠. 임플란트 진짜 비싼데. 임방글 변호사한테 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임신 중인데 이 산모 진료부 지원을 위해서 행복카드에서 지원 금액이 원래 50만 원인데 맞아요. 70만 원 늘고요. 또 제왕절개 수술, 전 자연분만 하길 바라지만 제왕절개 수술 한다 그러면 20%에서 본인 부담금이 5%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많이 낮아지네요. 좋아졌네요. 어때요? 좋습니까? 근데 국민행복카드 저희 미리 받아놔가지고 받았습니까? 이게 소급 적용은 당연히 안 되겠죠? 아쉽네요. 어떻게 해당 사항이 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65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미는 어떻게? 임플란트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분 우리 양 변호사님하고 우리 이 기자님은 출산 계획은 네, 70만 원을 올랐으니까 이제 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을 기다렸나요? 아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또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돈을 또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부담금을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보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사보험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어때요, 임방금 변호사님? 보험, 우리가 살면서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어떤 그런 재난에 닥치게 되잖아요. 내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쵸? 아니면 집에 갑자기 불이라도 난다든지 이런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하나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합니다. 보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은 정말 말 그대로 위험에 대한 대비인 거잖아요. 언제 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대비.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 요즘에는 일단 임신하면 태아 보험 안 드셨어요? 드셨죠. 그러니까요. 태아 보험 태아보험 드셨잖아요. 들어야죠. 태아를 위해서. 들어야죠. 예. 태아 보험부터 이제 정말 이렇게 사망할 때 받는 사망 보험까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보험이다 보니까 돈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좀 어떻게든 받아내보자 하는 사기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지인 변호사의 법기상도 먼저 듣겠습니다. 법기상도, 오늘은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보험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보장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가능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천둥번개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던 보험 사기. 하지만 미약한 처벌 규정은 폭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칠 줄 모르던 빗줄기는 결국 보험 사기 적발액 역대 최대 규모 돌파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맑은 날씨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령 제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오늘의 법 기상도였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법기상도 딱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저도 보험을 상당히 많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이상 기자님 보험 가입 많이 돼 있죠? 네,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친척이나 동창 중에 한 분씩은 보험 설계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분들 권유로 실손보험을 들었었는데 처음엔 사실 의리로 이제 마지못해 든 게 있었는데 막상 생활하다 보니까 병원 갈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게 좀 다 보장이 되고 약국 간 것도 다 보장되고 그래서 되게 좀 쏠쏠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중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인가? 그것도 이름도 어려운데 그것도 사실 있어 보이잖아, 유니버셜. 그러니까. 있어 재테크도 보여요. 된다, 사망 보장도 된다. 그래서 사실 가입을 하긴 했는데 정확히 가입할 때는 무슨 내용인지는 솔직히 모른 채로 가입하긴 했었습니다. 그 보험 설계사를 보고 가입해 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내용보다는 그렇죠. 맞아요. 임방글 변호사님도 보험 제가 많이 가입을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보험 가입에 어떤 원칙이 있어요. 주로 이제 실손보험이랑 그다음에 이런 환급형이 아니라 비환급형. 좋아요. 요 보장성. 두 가지를 보장성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
대학에서 이제 수업 들을 때 보험법 수업 들을 때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험을 저축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환급 받는 게 좋은 건 줄 아는데 사실 보험의 목적이 그냥 위험을 대비하는 거. 그렇죠.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좀 많이 환급형, 사실 환급형은 좀 손해거든요. 사실 적금 드는 게 맞아요. 낫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험만 다 대비하는 그런 보험을 좀 들고 있어요. 임방글 변호사 설명이 맞는 게 이 보험이라 하는 게 다수의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걸 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축을 생각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김양순 기자님 제가 보험 많이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험의 저는 여왕이라고. 보험의 여왕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일단 실손보험 저 남편, 어머니, 애들 다 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종신보험 한때 막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쵸. 유행이었으니까 종신보험 들었지. 거기다가 뭐 연금 또 이제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잘릴 리는 연금보험. 없겠죠. 예. 거기다가 또 말씀하신 우리 변액 뭐 유니버셜인지 뭐 영어로 된 그런 네. 보험들. 있어 보이는 보험. 네, 그렇죠. 많이 드셨네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왜 보장은 못 받고 이렇게 저축으로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양지인 변호사도 뭐 보험이 좀 있죠. 저도 뭐 기본적으로 저는 늘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네. 자동차 보험 다 가입돼 있고 저는 이제 친척 중에 저도 그 보험 설계사분이 계셔가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이제 가입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네가 다 가져가라 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보험도 그 가치가 있으면 받아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쵸. 받아오세요 이제. 아니 이제 납입하기가 본인이 납입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다들 들어보니까 뭐 보험에 비슷하게 가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보험금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저는 보험금 받은 적 저는 있습니까? 네.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손보험 제가 막 그 밤에 새벽에 아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한번 다녀온 다음에 응급실 비용이 비싸요. 맞아요. 한 번 가면 거의 한 10만 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그 똑같은 금액을 돌려받으니까 거의 비싼 금액을 돌려받으니까 잘 가입했다. 이런 생각이 그때 괜찮다, 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거 되게 부지런해야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애가 입원을 했었는데 이게 뭐 100만 원 넘는 돈이 나오니까 받아야겠다 싶은데 이 서류를 다 원본으로 떼어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퇴원하고 났는데 또 병원에 가서 원본으로 이 진료서랑 뭐 이거 다 약값이랑 띄고 이걸 또 만들어가지고서는 보험사에다가 보내고 이게 너무 쉽지 귀찮은 않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미적미적 하는데 보니까 1년 동안, 1년 안에만 이렇게 네. 신청하면 되더라고요. 2년 정도입니다. 네, 예. 다음 주 내로 하겠습니다. 아마 소멸시효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보험의 여왕인데 받지는 못하네요. 안타까운 측면이. 다음 주에 꼭 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아버지가 이제 암매했었는데 그 암보험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치료비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보험금 낼 때는 모르지만 사실 부담은 많이 스럽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어떤 보험이 좀 생겼으면 좋을지 그런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뭐 혹시 갖고 싶은 보험 아니 들고 싶은 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한 보험은 부모님이 다 가입을 해놓으셔가지고 뭘 더 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그 배우 이혜영 씨가 자기 다리가 이제 너무 맞아요.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리 보험을 가입했다 해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게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크면 좀 뭔가 가입을 해야지. 근데 가입할 만한 그 상품 가치가 있는 아니, 다리 저 그 신체 부위가 없어서 이혜영 씨는 배우는 아니고 가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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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친 목소리 그 느낌은 하여튼 그런 코코라는 네, 가수였는데 다리가 너무 이뻐서 보험 가입했다고. 양지인 변호사도 보험 가입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그런 한데. 신체가 굉장히 예. 네, 슬퍼지네요. 네. 작년에 활동 재개했던 그 이본 씨 있잖아요. 이본 씨죠. 작년에 네. 굉장히 까만콩으로 유명했던 그 이본 씨는 자기 몸매 전체를 대상으로 10억 보험에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10억. 예. 그다음에 또 가창력의 여왕이죠 바다 씨. 그 SES 했었던 그 바다 씨는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목소리 좋죠. 10억 보험을 역시 와, 들었었어요. 그래요. 만약에 그럼 몸매가 망개지면 10억을 받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니, 바다 그- 씨는 목소리가 망가지면은 10억을 와. 받는 거고 이본 씨는 뭐 예를 들면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걸로 밥 먹고 몸에 살찌우면 되네. 그 보험 자- 받으려고. 그거는 그 정도는 본인이 자기 의지로 한 건 아니잖아요. 왜 보험 그러세요, 사기네요? 변호사님? 보험 사기가 되겠네. 예. 근데
사실 이거 말고 세계의 톱스타들은요, 이 액수가 보험금 액수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 2013년에 영국에 있는 한 매체에서 그 세계적인 스타들의 그 보험 가입 현황을 보여줬는데 1위가 머라이어 캐리, 가수 머라이어 캐리. 머라이어 캐리도 목소리? 다리가 이뻐요. 목소리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의 보험금이 무려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 1조? 1조 1천억 원. 그분이 1위입니다. 와. 대박이죠? 다리 보험이 1조예요? 네, 다리예요. 다리만? 네, 목소리 아니고요. 목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머라이어 캐리는? 근데 No I can. 네, 죄송합니다. 근데 목소리 가수분들이 되네. 목소리 말고 또 다른 데 하시는 분 계세요. 영국 가수 톰 존스라는 사람은 77억 원짜리 보험금을 받을 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가슴 털. 털려. 가슴 전체 네, 가슴 털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런 분도 있고 롤링스톤즈의 기타리스트 자기의 손을 그건 이해할 수 있죠. 예. 17억 원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분 있어요. 록그룹 뭐 반헤일런의 보컬리스트는요. 이분은 보험금이 11억인데 11억. 보컬리스트면 또 어딜까요? 아까처럼 목소리 목소리. 다리 아니고요. 이분은 정말 특이해요. 자신의 정자. 자기 정자요? 정자를 믿을 만한가? 모르겠어요. 그 정자요? 네, 정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자요. 하여튼 저는 가슴 털이라든지 정자는 조금 이해가 안. 가슴 털은 자기가 안 깎는 이상 괜찮잖아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뭐 전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 정자 그 보험 가입을 한 이유가 이분이 공연할 때마다 막 팬들이 막 너무 올려드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저 가수의 아이를 임신했다. 뭐 이럴 경우에 내가 이 정자를 제공을 해서 이제 친자 확인까지도 할 뭐 그럴 그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어쨌든 방어할 목적으로 자신의 정자를 11억 원 그래도 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나는 소중하니까요, 정말. 근데 이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냐 하면 사실은 보험 금액 자체는 여러 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는 떨어집니다. 동중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는 그만 비싸지 않죠. 그쵸. 그쵸. 가슴털을 보험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7억이 되는 거예요. 그쵸. 보험료가 궁금해요. 가치 있는 가슴털은 없습니다. 제가 저는 봤을 때. 보험료가 궁금해요. 그렇죠. 이런 거 보험료가 얼마 얼마예요? 될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이 보험 계리라 그러는데 계산해 가지고 얼마나 책정해 놨을지 궁금하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스타들은 사실 보험이 참 남다른데 우리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좋은 보험은 없을까요? 요새도 좀 시대가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보험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것 중에 요새 드론 많이 띄우시잖아요. 드론. 지금 뭐 꽃놀이 갔을 때 사진 같은 데도 드론이 많이 나오던데 드론에 관련한 보험도 생겼더라고요. 취미 활동으로 드론을 이제 띄우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로 혹시 누군가 상해를 입는다던가 아니면 드론이 파손된다거나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드론용 보험도 드론 보험. 아니 네. 저희 그 얘기 와. 했어요. 저희 송중기 씨가 저희 회사에 왔잖아요. 근데 송중기 씨를 잘 찍으려면 우리가 드론을 띄우자. 근데 드론을 띄웠는데 이게 사실 되게 예민한 장치여서 조작이 잘못돼서 송중기 씨한테 갖다 박으면 어떡하지?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네. 실제로 이 보험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웨딩 보험도 있어요. 저도 가입은 안 했는데 듣기만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어떤 불시에 사고가 나서 내가 결혼식을 못 치르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내가 뭘 촬영을 못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된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좀 있으면 내가 가입을 해가지고 그 보험금을 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완전 사고 얘기 발생했습니다. 되는데요. 그래요? 신혼여행을 뭐 태국에 갔었는데 이 우리 여행 가방이 딴 섬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옷만 입고 4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거의 뭐 완전 그냥 뭐 완전 진짜 기분 안 좋게 이런 경우 생겼으면 이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저는 가입을 안 해서 보상을 못 받았죠. 욕을 얻어먹었죠. 제 잘못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동물들이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얘들 건강보험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건강보험 같은 게 또 있대요. 야, 가능하죠. 그래서 예. 네, 얘들 이제 어. 병원에 데려갔을 때 그만큼 병원비를 삭감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되게 재밌는 게 강아지 상조보험도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 이제 대표님이 그 사업을 좀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하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 상조보험 들어라 그러면 잘 안 들 거 아니에요. 거부감 들고. 네. 그러니까 아 공신력 있는 뭔가 변호사가 가서 모델을 해야 된다. 아.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반 강제로 변호사님이. 양 변호사가 해야 된다. 어머, 이건 어머.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막 녹음하고 그래서 1588 이런 어머.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망했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망했어요. 강아지는 저한테 오세요. 상조보험 1588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근데 맞아요. 반려견이 죽었을 때가 좀 슬프긴 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사실 보험은 정말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돈이 또 연결되다 보니까 사기가 발생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이지상 기자님 많이 본 적 있죠? 네, 경찰서에서 경찰 취재하는 기자들의 사실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 사기인데요. 이제 간단하게는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나 죽는다라고 한 다음에 병원에 들어누시거나 입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사실 귀여운 수준이고 요새 이제 경찰이 취재하거나 발표하는 거 보면 좀 더 조직적으로 브로커까지 생겨서 사기 단체로 좀 운영해서 그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주차한 차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니까 뭐 얼마나 속도가 났겠어요. 제 생각에 뭐 시속 5km나 됐을까? 그러니까 사람 걸음걸이 정도로 이렇게 살살살 빼는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를 정말 콩 친 거예요. 정말 콩 이 소리로.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서 보니까는 그 차 안에는 한 20대 초중반의 이제 건장한 남성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거 없으니까 거의 뭐 차도 거의 멀쩡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도 병원에 입원. 야 이게 정말 그 말로만 듣던 그런 보험 사기네, 사기. 네. 그래서 정말 기분이 나쁜 적이 있어요. 그 보험회사 전화해서 이거 절대 이거 사기가 이거 의심이 되니까 그렇죠. 보험금 주지 말아라 막 그렇게 항의한 적이 있어요. 김양순 기자님은 뭐 취재한 적 없습니까? 그게 이게 사실 병원이랑 좀 담합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나이롱이라고 부르는 가짜 환자들 있잖아요. 맞아요. 교통사고 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뭐 한 기본 전치 2주 나오잖아요. 이걸 한 전치 4주 뭐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어디 뭐 골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사고 보험금을 받게끔 서류를 주고 그다음에 이 환자는 입원도 안 했는데 막 가가지고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누워 있고 아니면은 그냥 목발을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이런 현장을 저희가 몰래카메라로 해가지고 몇 번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죠. 나이롱 환자. 아니 양 변호사님, 네. 그 지금 뭐 보험 사기 수법들 많죠. 그런데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수법이 있는데요. 유흥가 이제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저 사람이 이제 술을 분명히 먹었는데 먹고 나와서 차를 운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시작했을 때 가서 이제 들이박는 거죠. 내 몸을 날려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너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냐면 술을 마시고 어쨌든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고도 못하고 보험사도 못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합의금을 껑충 뛰게 해가지고 받는 거죠. 그것도 보험 사기예요. 뭐 보험사가 일방통행 일부러. 이런 데 사기죠. 와가지고 일부러 박는 경우도 있어요. 일방통행에서 잘못 돌았을 때 그런 거 이용하는 상대 경우도 과실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에 그다음에 막 혼란스럽잖아요. 운전자가 정신이 없고 막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 한 명이 더 타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나 보조석에 그 혼란을 틈타서 더 타서 피해자를 늘리면 그만큼 보험금이 늘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수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보셨을 텐데 지나가는 차량에 이렇게 발 살짝 내밀어가지고 발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진짜 그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정말 억울할 뻔한 그런 사건들도 맞아요. 많은데요. 이거는 차가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와서 차를 받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있는데 사람이 정면에서 막 뛰어 들어와서 멀쩡하게 뛰어 들어와서 차 문 뭐 유리 이런 데 멀리 막 받아요. 이거는 그냥 재물손괴죄죠. 오히려 사람의. 예, 근데 정말. 멀리 막 박는데 차 유리가 깨지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길 걸어가다가 손목치기라고 맞아. 손목에 지가 그럼 자기가 대놓고 그래놓고 결국은 교통사고 난 것처럼 결국 요새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좀 밝혀내긴 한데요. 그래도 보험 사기는 아직 많이 일어나고 같은데 보험 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금융감독원이 네.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한 해에 적발된 작년 한 해만 보험 사기액의 규모가 무려 6,549억 원, 6,5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전년도보다 9.2%나 증가해서 그 기록을 또 갈아치우고 최고 기록을 경신한 그런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으로 한번 또 계산을 해봤어요. 네. 1인당 보험 사기액으로 편취하는 그 금액이 그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인당 7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무려 780만 원이 됐어요. 70만 원 올랐네. 네, 1인당 받는 보험 사기액이 780만 원이면 정말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만 보험 하잖아요. 사기만 770만 원, 네. 710만 원, 780만 원. 와, 많이 늘은 것 같네요. 그 발생한 보험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로 안 아픈데 입원하는 거. 네. 네. 다 나았는데 오래 있는 거. 이런 입원 이런 조작하는 거 이런 게 많았고요. 교통사고 조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고로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살인을 살인하거나. 하거나 이런 고의적인 사고도 있었고요. 뭐 피해를 부풀리는 경우도 그렇죠. 많았죠. 고의 사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사고가 엄지 골절 보험 사기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 딱 찌면 딱 엄지만 딱 골절되게 하는 기술자가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기술인데 이 사람이 생계가 좀 어려운 사람 모아가지고 탁 쳐가지고 골절시켜서 이렇게 4천만 원 아니면 1억 8천 정도 보험 사기를 하다가 걸렸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건 좀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좀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살인까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포천 연쇄 독살 사건인데요. 네. 한 여성이 보험금을 노려서 이혼한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까지 이제 살인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농약을 먹였는데요. 그 의사 소견으로는 장기의 다발성 장기 부전, 그다음에 음독 의심이 됐었는데 당시 그 이혼한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서 경찰이나 뭐 그 수사기관에서 자살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보험금 5억을 줬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보험금 이 5억에 머무르지 않고 또다시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남성이랑 재혼한 다음에 또 그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네. 농약을 먹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먹이지 않고 농약을 조금씩 음식물에 타가지고 계속 조금씩 먹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지병으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총 이 여성이 받은 보험금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으로 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자기 친딸을 이제 보험 사기로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덜미가 잡혀가지고 경찰에 이제 입건했었습니다. 어떻게 참 아이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사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2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매달 납입을 했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은 보험금을 타기 전에도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비해서 정말 많은 보험료를 좀 납입을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계획했던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결국 그 선고가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전 남편 그리고 그 마지막 사망했을 때 그 현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자기 친딸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친딸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다 이제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발각이 돼가지고 다행이지 그쵸. 사실은 못 발각하고 처벌 못하는 그런 사건도 많습니다. 정말 이거 두 명의 남편과 두 명의 시어머니라니 끔찍한데 네. 혹시 그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굉장히 그 임신한 캄보디아인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가 숨진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죠. 근데 이상한 게 이 아내한테서 수면 유도제, 사실 그렇죠. 임신 7개월인데 수면제를 먹진 않잖아요. 그 수면 유도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뭔가 정황상으로는 이 임신한 아내가 수면제도 먹지 않을 거고 안전벨트 타고 있었을 텐데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이 남편은 그냥 사고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이 사망 전에 무려 100억 원대의 보험을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개 이상의 보험인데 보험금이 97억인가? 약 100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말이 안 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건 약간 보험 사기가 보험 사기 좀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게 하더라고요. 판결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조금 이상하긴 이상하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래 돼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남자가
사고가 난 후에 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찍는 이런 화면 사진이 있어요. 정말요? 이런 걸 증거로 냈거든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찍었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무죄인 상태로 재판 중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작년 말에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를 분석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이제 다른 경우에 이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건 아니에요. 네, 그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의 관계가 한 83% 정도가 가족 관계인 걸로 그렇죠.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뭐 살해해놓고 청구를 한다든지 자기 자식을 다치게 하고 청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고요. 또 그 피보험자의 70%가 사고가 발생하기 약 6개월 이내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 사망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의 대부분의 그 평균 금액이 10억 원 정도로 굉장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보험 사기의 유형이 바뀌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양진 변호사님. 맞아요.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정말 그 많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사기를 하는데요. 인터넷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온대요. 같이 차만 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 차를 운전만 해줘도 내가 7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차를 타는 거예요. 타면 그 사람들을 태우고 그 차를 일명 그 칼치기 수법이라고 칼치기 해서 수법 그러죠. 예. 확 이렇게 운전을 되게 난폭하게 하면서 차들을 막 들이받고 가서 우리 여기 차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보험료가 참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험 사기를 하는 거죠. 요새는 차 수리센터나 이런 곳에서 왜 무료 세차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무료 점검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주를 이제 차량을 받는데 그 차량을 일부러 파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센터나 그 수리센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으니까 그 차량에 대한 파손에 대한 그렇죠. 보험료를 청구해서 그런 식으로 보험 사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보험 사기 얘기하니까 뭐 하루 종일 해도 되겠는 것 같은데요. 별의별 방법이 다 있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보험 사기가 일어납니까? 임마글 변호사님. 보험 사기 밝혀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 앞에서도 쭉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험 사기는 지금 그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었고요. 그러려면은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했어야 됐어요. 청구를 만약에 해야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혼자 생각해서 내가 좀 이게 나 손가락 다쳤다고 한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해야겠다라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친한 박지훈 변호사님한테 부탁합니다. 야, 나 손가락 좀 이거 좀 네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해줄래? 라고 해서 진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경찰에 발각이 됐어요. 저는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아직 청구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사기죄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초범이 많고 또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2012년인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그 형사정책연구원의 그 결과에 따르면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는 기준도 되게 높고 그게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형법상 사기죄의 그 형량을 보면 벌금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 보험 사기가 굉장히 이게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데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좀 있었죠. 평균 10억을 받고 내는 돈은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정말 하고 싶어집니까? 그러나 아마 10억 하고 정도까지 싶어지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징역형으로 더 나올 높아지지만 거예요. 네. 많이 수익을 얻는데 처벌은 약하기 때문에 범죄 유혹이 자꾸 생기는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처벌도 문제지만 사실 이 보험사가 이게 보험 사기로 인해서 돈을 크게 뜯기잖아요. 그게 손해를 보고 나서 결국에는 이거를 감당하는 거는 일반 그렇죠. 피보험자들이거든요. 결국은 자동차 보험으로 사기가 많이 나가지고서는 우리가 굉장히 보험금을 많이 물어줬어. 그럼 보험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년에 자동차 보험 좀 올리자.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손해보험협회가 얘기를 하기를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당한 보험 사기의 규모가 무려 4조 7천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4조라는 돈을 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 가구당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더 된다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은 이런 보험 사기로 발생한 그 보험 재정 악화가 어디로 가냐면 피보험자, 선량한 피보험자한테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로 이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 경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메리카 어떻습니까? 아메리카. 예. 미국 뉴저지주의 이제 고속도로에는 인슈런스 프로드 인 뉴저지는 프리즌이다. 이렇게 딱 그 문구가 있대요. 와, 그쵸. 영어로 한국말로 해주면 해석을 좀 해주시면 아, 될것 해석. 같은데. 보험 사기, 뉴저지에서 보험 사기를 하면 감옥에 감옥이다. 바로 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감옥을 가나 보험 사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중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와. 1994년에 연방 보험 사기 방지법을 제정을 했는데 거기서 엄연히 보험 사기는 중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2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실 그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진짜 높네요. 잉글랜드 어떻습니까? 네, 영국도 사실 전통적인 보험 강국이라고 불리는데요. 영국에서는 2006년부터 정부에서 보험 사기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조사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험 사기는 그런 선량한 민간인들, 선량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겨주는 네.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사례도 좀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보험 사기 특별 방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됐고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네. 처벌하고 있습니까? 이방 변호사님? 기존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그렇죠. 처벌을 했죠. 우리 형법상 기본적으로 이 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사기 금액이 뭐 5억 원 이상이라든지 50억 원 이상이면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징역형이 더 올라갔었었는데요. 이번에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바뀐 거는 이 벌금형이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은 똑같은데 아까는 형법상에서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벌금이 상향이 됐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 사기에 그 초범들이 많고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벌금 기준을 좀 올린 것 같은데 2천만에서 5천만 원 올렸다고 과연 나 이제 절대 보험 사기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과연 사람들이 생각할지 저는 이게 좀 그 보험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업계에서는 그래도 반기는 좀 입장이지만 또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또 올가매는 거 아닌가 또 실효성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저는 사실 이게 좀 보험사 입장에 네.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기치는 거는 나쁜 사람이죠.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편취해 가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차를 산 그날 저녁에 사고를 제가 냈어요. 경미한 사고였지만 사고를 그날 낸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너 오늘 차 사고 오늘 보험에 들었는데 오늘 사고가 났어? 딱 사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선량한 시민인데 왜 나를 사기로 의심하고 얼굴을 돈을 안 보여줬어야 주려고 됩니다. 할까? 얼굴 스카이프를 보여줬어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렇게 일반 정말 선량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기라고 묶어놔서 보험금을 지불 안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제보 들어오는 것도 나는 너무 억울한데 사기라고 의심을 해서 보험금을 계속 안 주고 나중에는 합의를 하려고 하고 한다.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금이 얼만데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험 낼 때 굉장히 사업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비 안에 그런 것도 다 감시를 하고 리스크가 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게 타당한지 부당한지 얼마나 많이 따지나요. 잘 따져보고서는 돈을 줬으면은 사기를 좀 방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소시민의 생각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워낙 보험 사기를 찾아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보험 사기 액만해도 엄청 나잖아요. 그게 또 각자 이제 개개인 가입자에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이거를 좀 법으로라도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좀 뿌리 뽑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한 보험 가입자로서의 소시민적인 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도 보험사 자체적으로 당연히 그런 그 필터링을 해야 될 거고 좀 법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줘서 근절해야 됩니다. 두 분,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반 서민들의 보험 지급이 위축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있는 보험인 만큼 한쪽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임준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그 보험 사기에 대해서 감독, 당국, 뭐 보험 감독원 같은 게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그 첨단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가동해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획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정비업체, 보험 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그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그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특정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보험사기로 네. 의심하고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보험사기범이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과다하게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하기 이전까지는 보험사기의 인지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는 이제 금융감독 당국이 제한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기 적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완전한 수사권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적발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이번 특별법 제정은 무엇보다도 그 잠재적 사기, 보험사기범에게 우리 사회가 이제 보험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전에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들이 미룰 거라는 또 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이번 특별법의 그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입니까? 아, 조금 많다. 적은 것 같긴 한데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도 이제 여러 정부기관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긴 한데요. 좀 더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법무부, 연방수사국, 보건복지부가 이제 공동으로 그 보험사기 전담팀을 설립해서 네. 그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수사기관, 금융당국,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그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결국 이제 정부하고 보험사, 보험당국, 또 시민들의 건전한 의식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진짜 우리 개개인도 중요하고 또 정부도 감시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보험회사도 뭐 그렇다고 무턱 보험금 안 주고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될 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보험 사기를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인방울 빼서 당했다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고 낸 게 아닌데 사고 냈다면서 하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예방하는 게 가장 물론 좋겠죠.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블랙박스 요새 다들 차량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보험 사기를 내가 당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도 뭐 내가 사고가 냈다, 막 팔 부딪히고 그럴 때 그 블랙박스 통해서 이제 보험사에 바로 제보를 해가지고 손쉽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얼떨결에 보험 사기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만 원 줄 테니까 운전대만 잡아라. 아니면 차에 잠깐 타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갔다가 나도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면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엉겁결에. 그래서 세상엔 공짜가 없잖아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금융감독원이 이 자동차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보험 사기금 따내는 거를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한다거나 아니면 교통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아니면은 차선을 무리하게 바꾼다거나 이런 차들을 좀 대상으로 일부러 부딪혀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고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심리에 악용되지 않게 좀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은 본인이 질서를 안 지키고 음주운전했으면 결국은 보험 사기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뭐 일방통행인데 그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버리면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운전 잘했는데 상대방이 막 들어놓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차로 돌진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목격하게 됐을 때 예, 예.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만약에 내 차량에 사실 블랙박스만 있으면은 그건 뭐 너무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내 차량에 아쉽게도 블랙박스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그 사람의 지금 뭐 누워 있든 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뭐 그 휴대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반드시 촬영을 잘 해 놓으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차량, 내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도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을 수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꼭 네. 반드시 주변에 연락을 해서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고 그마저도 없다면 지나가는 행인에게라도 반드시 목격자. 그렇죠. 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잠깐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차 대 차 사고나 뭐 네. 이런 경우가 났을 때 갑자기 거기에 피해자가 막 더 타는 경우도 탄다거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합의서를 쓸 때 아우 모르겠다고 그냥 대충 사인하지 마시고 합의서 쓸 때는 반드시 뭐 전문가나 아니면 보험사의 도움을 꼭 받으신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사고가 나면 좀 걱정이 된다면 보험회사를 부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를 덜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오늘 지금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 지금 얘기들 양 변호사님 얘기, 임 변호사님 얘기 꼭 기억하셔가지고 또 두 분 말씀도 마찬가지고 보험 사기 안 당하도록 또 보험 사기가 근절되도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보험 관련해서 추가로 좀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거 바람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보험 사기랑은 관련이 없지만 아까도 보험금을 책정하는 게 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계리 산출 방식이 굉장히 어려워서 소비자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왜 이만큼의 보험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산정됐는지 뭐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다라는 걸 좀 알려주면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 생활 활동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좀 안내가 쉽게 저도 그쵸. 보험 계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자격증인데 아주 복잡하고 수학적으로 돼 있고 이런데 사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보험 사고가 날 확률하고 그 가입된 사람하고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보험료가 산출되는 거고 그 중간에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계산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조금 잘 공시가 된다, 그렇죠. 쉽게 공시가 된다면 그렇죠.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 또 그 관련된 법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양진 변호사님은 또 어떤 생각 있습니까? 저는 사실 보험을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게 내가 돈을 내고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좀 그 부담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나의 돈이 없다면 그마저도 좀 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필수적인 보험에 한해서는 조금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뭐 내 아이의 보험을 들어주고 싶은데 뭐 안 된다 이럴 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네요. 저는 사실 광고만 틀면 나오잖아요.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70세 이상 뭐 이런 거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단 가입자를 막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고 물어야 돼요, 사실. 예, 사실 전화 통화하면 자 지금부터 녹음 시작합니다. 네 하시면 돼요 하고 네 한 3번 정도 하다 보면 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부터 좀 허술한 심사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빨리 하잖아요. 뭐 2000년 시작하고 그러면 뭐 내용도 못 맞아요. 알고 사실은 우리 상법상 보험에는 고지도 해야 되고 통지 다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 안 함으로써 사실 또 사기라든지 보험 사고 발생하는 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가입도 그렇게 쉽지만 사실 보험금 청구했는데 그 심사가 간단하니까 이런 보험 사기가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험 심사를 강화하되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너무 그런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선량한 그 가입자가 이 사기범으로 몰렸을 때 이때 이 사기범으로 억울하게 몰린 이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균형적으로 좀 그렇게 좀 필요한 것 만드는 같아요. 예, 그런 필요하죠. 법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 무효 소송 아니면 채무 부존재 소송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상당히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사기를 친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로 보험금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임방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보험 사기는 엄벌하되 정말 보험금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잘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 다 나눠봤는데 시청자 여러분 많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사기 50%는 좀 줄여
제로 나와요. 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서민에 유익한 법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